맞춰보니까 이게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를 즉각 파면하라.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죠. 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하자는데 누가 안 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만나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맞지가 않는 거고요. 민주당의 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의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탄핵 소출했던 이제 12~13건 그중에서 인용된 게 없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라는 건 필요하고요. 예. 다만 통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나고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루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게 이야기한 대로 그 정도로 그 대상자가 뭐 약간 불특정하지만 또 어느 정도 공천 탈락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자라 하면 첫째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추측 추론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맞지가 않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얼싸안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인용 판결 또는 형사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아야죠. 야권 전체가 모으고 민주당 분들이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죠. 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하자는데 누가 안 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또 형사재판을 위해서 단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하자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고 또 더 해야죠. 다만 그것이 그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과정은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국 당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오픈 오픈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응하고 있는 것에 무슨 지장을 주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 민주당의 당헌에 당대표는 대선 치르기 1년 전에 사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그 당규도 좀 이렇게 완화돼서 바뀌어버렸습니다만은 그걸 왜 놔뒀겠어요? 당대표로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 지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언제 탄핵 결정도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대표를 그만둘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당대표에 있는 분하고 밖에 있는 분하고 이미 그 위치나 여건이 다르잖아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만약에 열리면 김동연 지사 도우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도정 자문위원장을 맡은 것은 예. 그때도 기사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그걸 맡은 것은 이 조기 대선을 전혀 예정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게-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잘 되면 좋겠다. 과정에서 물론 이제 김동연 지사도 정치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도정 자문위원을 맡았는데 이제 네. 조기 대선이 이제 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아직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이렇게 나간다면 도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명론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 쪽에도 또 이렇게 소위 친문 인사들이 많이 이제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관님 여기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또 어떤- 삼김이나 그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친문의 김부겸 선배까지. 친문의 분화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제 이제 사실 광화문에 가서도
제가 보고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 김경수 지사 보고 오셨.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한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 역시도 어떤 정치 선택을 잘 하기를 바라고 과정에서 뭐 제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경선이라는 것은 네. 정말 굉장히 일방적인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외연도 확장되고 또 흥행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걸러져서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있는 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 하면 예.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좀 다 오히려 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경쟁력 나와라. 있게 경쟁력 있게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도와주고 이분도 김동연 지사를 도우게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왜 김동연 지사인지 왜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제 정치를 하면서 어떤 같은 일을 한다 할 때는 계기가 있는데 첫째는 경기도 지사가 잘 됐으면 하는 이제 계기가 있었고 뒤에 이제 보니까 참여정부에 해왔던 것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쭉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향점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치 체제 개혁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실천 의지라고 봐요. 어떤 네. 이론보다는. 근데 김동연 지사가 실제로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홍보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예상보다. 아니 그런 면에 왜 하냐고 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네. 그분들 또 지지를 하려 하면 네. 지지를 할 만한 근거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방송에 끝내야 돼. 나오셨었는데 그때 네. 보니까 되게 진지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재미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 재미력?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그때.